콘도는 160만 불이네? 그러면 그냥 160만 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하와이 콘도를 분양받거나 구입을 하실 때 클로징 비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보통 집을 사실 때 이 집 가격이 얼마인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잖아요. 집값 외에도 클로징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에스크로 클로징을 하실 때 많이들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로징을 앞둔 파크 워드빌리지 콘도에 제가 갖고 있는 실제 Estimated Buyer Statement, 그러니까 바이어 예상 정산서를 기준으로 하와이에서 콘도를 구매하실 때 어떤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예시로 볼 케이스는 매매가 162만 8천 불인 콘도인데요. 이 정산서를 보시면 단순히 집값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이틀 비용, 에스크로 비용, 세금, HOA 관련 비용, 그리고 기타 수수료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는 하와이에서 집을 파실 때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때는 브로커 커미션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분양의 경우는 일반 집을 사시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비용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까지 꼭 같이 보셔야 해요. 특히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출이 없어도 여전히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캐시바이어이신 분들이 이런 부대 비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 정산서 기준을 보면 매매가 외에 추가 비용들이 꽤 붙어서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준비하셔야 되는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카운티 텍스 프로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이제 카운티 텍스라고 재산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류에 클로징 날짜가 6월 17일이라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카운티 텍스가 17.8불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항목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 재산세를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월 중간에 클로징을 하면 세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하루 단위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즉, 셀러가 소유했던 기간과 바이어가 소유하는 기간을 나눠서 공정하게 정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프로레이션 일할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재산세가 사실 이 정도 가격의 집이면 실거주가 아닐 경우에 보통 6개월에는 4,000불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계산세는 굉장히 적게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는 텍스 어세스드 밸류라는 감정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이 파크 워드빌리지 같은 경우 현재 지어져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따라서 분양을 받으실 경우 첫 해는 재산세를 굉장히 낮게 내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이걸 알고 계셔야 둘째 해에 재산세가 제대로 나왔을 때 당황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타이틀 에스크로 비용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비용이 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타이틀 세틀먼트 에이전트 피가 여기 보시면 1989.53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토니 닥 프랩 피가 523.56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돈과 서류를 중간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크로 회사예요. 바이어의 돈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전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분배하고 클로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크로 회사는 거래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중간 관리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이런 구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비용이 따로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에스크로에서 대부분 클로징 서류를 준비해주지만 등기 서류 같은 경우 변호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에스크로 피에 더불어 어토니 닥 프랩 피가 붙게 되고 이 비용을 바이어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은 오너스 타이틀 인슈런스, 타이틀 보험과 관련된 항목인데요. 2,600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건 꼭 설명드리고 싶은 항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하면 집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타이틀 보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보험은 집의 물리적인 손상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와 관련된 문제를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문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소유권 기록상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새로운 바이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집이 정말 문제없이 내 집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가입을 하시면 소유기간 동안 보장이 됩니다. 다음은 Government Charges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정부 관련된 비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Recording Fee가 328불이 있고 Conveyance Tax가 6,512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Recording Fee는 등기 관련 서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집이 이제 누구의 소유인지 공식적으로 스테이트에 등록을 하는 절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눈여겨보셔야 하는 건 Conveyance Tax 6,512불입니다. 이 항목은 금액이 꽤 크죠. Conveyance Tax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팔 때 내시는 세금이고 보통은 집을 파실 때 셀러가 부담을 합니다. 이 세금은 단순한 고정 세율이 아니라 구입하신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이하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100만 불 이상이 되면 2배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럭셔리 부동산을 사실 경우 이 컨비언스 텍스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다음으로 HOA charge인데요. 이 HOA는 Home Owners Association의 약자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메인테넌스 피가 1,095.27불이고 그리고 스타트업 피가 2,190.54로 나와 있어요. 먼저 메인테넌스 비는 말 그대로 관리비입니다. 분양의 경우 첫 달치 관리비를 미리 내게 되시는데요. 콘도는 주택과는 다르게 공용공간 관리, 그리고 건물 유지, 보안, 편의시설 운영과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달 HOA 관리비를 내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트업 피예요. 이건 콘도 단지에 새로운 소유주가 들어오면 행정 처리나 또 어소시에이션의 이제 새로운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를 월별로 내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분양을 받으실 경우 클로징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첫 오너분들이 내게 되시는 비용이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하세요. 보통은 스타트업비는 관리비의 2달치 또는 3달치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입니다. 여기 보면 DOE 임팩트 피가 3,280불이 있고 모본 노터리 피가 400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DOE 임팩트 피는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차징하는 비용으로 신축이나 개발 프로젝트 관련 매물에서 보실 수 있는 항목인데 교육시설 관련 부담금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코 지역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교육기금을 모아 학교를 짓는 데 쓸 거라고 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매매가가 162만 8천 불인데 여기에 타이틀,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 보험, 세금, HOA 그리고 기타 비용들이 더해지면서 최종 정산 금액이 꽤 올라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하와이에서 콘도를 분양받으실 때는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보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수만 불 수준의 부대 비용 가능성을 항상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거래가 똑같지는 않아요. 매물 종류나 가격이라든지 신축이 또 아닐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비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구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하와이 부동산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오셔서 미국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구조를 미리 알고 계셔야 클로징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하와이 부동산, 하와이 생활 그리고 실제 구매하실 때 꼭 아셔야 될 내용들 계속 올릴 테니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하와이에서 콘도나 부동산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 예산으로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집값 이외의 부대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